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개혁을 이끈 왕 정조를 만났자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 그 꿈을 실현할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정조의 신도시 프로젝트! 신도시가 뭐예요?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란 말인데요.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의미합니다. 정조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조실록 마저 열어볼까요? 정조의 신도시 프로젝트. 조선의 수도는 어디죠? 한양, 지금의 서울이요. 맞아요. 조선의 수도는 쭉 한양이었죠. 400년간 이어져 온 수도 한양엔 조선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한양에 집중된 기능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오, 어디로요? 수원으로요. 왜 수원으로 정한 거예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물론 수원을 선택한 게 단순히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죠. 정조는 수원이 한양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과 물건들이 드나들기 편리할 테고, 사람이 모여들면 시장도 만들어질 테고, 시장이 있는 곳엔 또 뭐가 모일까요? 돈? 정답! 정조는 수원을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듭니다. 상인들에게 상점도 만들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정조의 지원 속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었죠. 수원은요,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도시임과 동시에 한양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권력을 견제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론이 꽉 잡고 있던 수도 한양. 정조는요, 한양의 기능을 다른 도시로 나눠야 노론이 가진 힘을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조는 수원에서 새로운 정치를 열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수원은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였습니다. 정조의 꿈이 담기다. 수원 화성.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조는 우리나라의 전통 성곽 기술과 외국의 성 쌓는 기술을 연구해서 이 장점만 모아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 건축 사상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바로 그것! 수원 화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의 산과 들, 하천을 그대로 연결해서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했다면 화성이 위대한 건축물이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웠겠죠. 화성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군사 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대포를 맞아도 그 부분만 무너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그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멋져요. 화성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화성은요, 무너져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어떡해요? 화성을 만들 당시 방법과 과정을 모두 기록해뒀거든요.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에는요, 화성공사와 관련된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화성과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원화성은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네요. 수원 화성을 기획한 사람은 정조였지만 실제로 화성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정조의 최고 파트너이자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입니다. 작은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드는 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옛날이었으니까 10년? 수원 화성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년. 정조 18년에 시작된 공사는요, 처음엔 10년쯤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2년 8개월 만인 정조 20년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이것 덕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중기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정약용이 중국의 책을 참고해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죠. 도르를 통해 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니까 공사에 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겠죠. 정약용은 정말 천재네요. 정약용은요, 똑똑한 머리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원 화성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왕에게 건의했죠. 일을 하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엔 나라의 중요한 일에 백성이 의무적으로 동원이 됐거든요. 백성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나라 일에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백성의 공사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정약용의 생각에 정조도 선뜻 동의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니까 백성들도 신났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수원 화성이 빨리 지어진 거군요. 8일간의 축제. 와, 조선이 축제의 열기에 휩싸입니다. 정조가 어머니 회경공 홍씨의 회갑을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8일간의 행차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수원 화성. 동원된 사람들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날의 행사. 조선 최대의 행사라 불리는 정조의 화성 행차는요, 행렬의 길이만 1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날의 행사는 왕실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죠. 정조의 화성 행차는 백성과 함께 즐긴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그렇게 수원에 도착한 정조, 축제가 이어집니다. 정조는 이날의 화성 행차를 통해 죽은 아버지를 기리고 노론 세력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죠.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다. 8일간의 화성 행차는 정조의 위엄을 만천하에 알렸고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셈입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왕위에 올라 철저히 실력으로 자신의 불안한 배경을 극복한 왕입니다. 복수가 아닌 개혁으로 노론 세력을 견제했죠. 정조의 노력 덕에 조선 사회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부흥을 이끈 왕 정조. 정조는 마지막까지 조선의 개혁을 위해 힘쓰다가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정조실록 끝! 정조의 꿈이 담긴 도시,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 백성 사랑 왕권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바로 조선 제23대 왕 순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조가 이 왕이 된 후부터 이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조가 조선을 잘 이끌다 넘겨줬잖아요. 대체 순조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순조실로 열어볼게요. 세도 정치의 시작, 순조. 조선의 23번째 왕이 된 순조. 당시 그의 나이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기 쉽진 않았겠죠.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습니다. 정순왕후는 순조의 증조할머니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나란 일을 맡으면서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은 중단됩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땀 흘려 쌓은 노력은 불과 3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순조가 15세가 되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납니다. 그럼 이제 순조도 왕다운 왕이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수렴청정은 끝났지만 세도 정치가 시작됐거든요. 세도 정치가 뭐예요? 소수의 가문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이름이 최태성이니까 아버지도 최씨, 동생도 최씨, 이렇게 최씨들이 모인 걸 가문이라고 합니다. 순조시대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가문은 바로 안동 김씨,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의 가문이었습니다. 순원왕후의 아버지 김조순이 안동 김씨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것입니다. 세도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요, 능력 없는 사람도 안동 김씨라는 이유로 중요한 벼슬을 맡는다는 겁니다. 조선의 주요 관직은 죄다 안동 김씨들이 차지를 하는 거죠. 심지어 저 멀리 지방관의 수령 자리까지 안동 김씨들이 쑥쑥 차지를 합니다. 순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천주교를 금지하라.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조가 즉위한 직후부터 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당시 조선에선 천주교를 믿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천주교에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 조선은 사람은 신분에 따라 나뉜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잖아요. 게다가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유교국가 조선에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어이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조선에서 제사를 거부한다?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발칵 뒤집혀지죠. 안동 김씨는요, 바로 이 천주교를 금지시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사실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데는요, 안동 김씨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동 김씨를 반대하는 세력 중엔 이 천주교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반대파를 없애기 위해 천주교를 이용한 거네요. 신유 박해, 신유년에 발생한 대규모 조선 천주교 박해 사건. 이 신유 박해로 처형 100명, 유배 400명 등 도합 500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정약용도 있었어요. 정조가 아꼈던 신하 정약용이요? 이 사건으로 정약용의 형은 죽음을 당했고요. 정약용은 멀리 유배를 떠납니다. 천주교 박해를 계기로 안동 김씨는 반대파를 확실히 제거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요, 이건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항의 시대, 홍경래의 난. 순조시대 백성들은 내내 힘들었지요. 세도 정치로 나라의 기틀이 무너졌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관직에 오르다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관리들은 나란 일은 나 몰라라,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내 흉년마저 이어져서 조선 백성에겐 정말 굶주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관리들은 백성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고요, 백성이 가진 재물을 수탈, 훔쳐갑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봉기는 바로 홍경래의 난. 홍경래가 누구예요? 홍경래는요, 평안도 지역의 몰락한 양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경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지만요,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똑똑한데 왜 떨어졌을까요? 당시 조선은요, 과거 시험을 잘 본다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요, 실력이 아니라 가문. 가문이 변변치 않다면 재산이라도 많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일이 자주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당시 조선에는요, 이 평안도 지역 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있었습니다. 평안도에는 300여 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 시험에부터 벼슬길에 오른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평안도 사람들에겐 별 볼 일 없는 직책만 줬거든요. 그렇게 온갖 차별 속에 서러워하던 평안도 백성들, 결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11년 홍경래가 이끄는 봉기군은 엄청난 기세로 관군을 몰아냅니다. 봉기를 일으킨 지 10여일 만에 가산, 곽산, 정주, 청천강 이북 등 10여 개 지역을 단숨에 차지합니다. 조정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이 봉기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관군을 최대한 모아서 이 봉기군이 있는 정주성을 압박하기로 결정합니다. 홍경래가 있는 정주성에 화약을 설치한 관군. 화약이 꽝 터지며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관군은 그 틈을 타 봉기군 사이에 있던 홍경래를 찾아내죠. 결국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봉기군들은 죽거나 관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홍경래의 난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조선 백성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조선 곳곳에선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조선의 백성들이여! 조선이라는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는 상황. 순조는요, 이 백성들의 분노를 해결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국행 급행 열차에 올라탄 조선. 과연 다가올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만나봅시다. 순조실록 끝! 11살 어린 힘없는 왕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전주교 박해 홍경래 난 백성의 고통은 커져가네 조선의 23대 왕 순조 조선의 모든 것 조선 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 왕조실록 어린이 친구들 안녕! 벌써 조선의 24번째 왕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순조가 죽고 난 후 순조의 손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24대 왕 헌종입니다. 순조에 이어 헌종,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철종까지 안동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세도 정치가 이어지지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과연 위기의 조선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24대 왕 헌종과 25대 왕 철종, 두 왕을 같이 만나보죠. 꼭두각시왕 헌종, 철종. 1834년 8살에 헌종이 왕이 됩니다. 네? 8살이요? 헌종은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 청정에 나선 사람은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 순원왕후 김씨 역시 안동 김씨 가문이었죠. 순원왕후와 그 형제들이
조선을 쥐고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동 김씨에게 재물을 주고 벼슬을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뜻에서 이걸 매관, 매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관리들이 벼슬을 살 때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백성에게 세금으로 몇 배 더 걷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이름을 붙여 세금을 걷어갔고요. 세금을 순순히 내지 않으면 백성을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왕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허수아비 왕 헌종은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헌종은 그러다 2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강화도 소년 왕이 되다.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 바로 이소년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루끼리 때우기도 힘들던 내가 왕이라니.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헌종은 아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했거든요.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없는 상황. 아무리 안동 김씨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김씨의 나라라고 해도 또 왕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왕은 똑똑하고 백성도 사랑하고 싸움도 잘하면 좋겠어요. 뭐 그런 왕은 안동 김씨가 원하지 않겠죠. 안동 김씨가 원하는 왕은 바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 네?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안동 김씨들이 제 맘대로 나라를 휘두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의견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어우, 딱이죠. 그렇게 바보 왕을 찾아 나선 안동 김씨. 그들이 향한 곳은 강화도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먼 후손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자가 우리의 왕이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어리버리 강화도 소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왕이 된 이 소년이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 그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지요. 안동 김씨들은 철종의 왕비까지 안동 김씨 사람으로 정합니다. 엉망이 된 세금 제도. 밀린 세금이 얼마 주나 알아? 나으리,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애들이라도 팔 테니 그런 줄 알아!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아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나으리. 왜 이래 진짜! 너무해요, 정말. 이 시기엔 세금 제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환곡이라는 세금이 이게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환곡이란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자연재해가 오는 등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곡식 빌려주고 다음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백성이 이자를 좀 붙여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엔 백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였거든요. 허허,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변질되네요. 관리들이 백성이 빌려간 곡식보다 더 많은 곡식을 요구를 한 거예요. 게다가 관리들은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 모래를 섞는 방식으로 그 양을 늘리는 거예요. 심지어 곡식을 갚지 못하고 도망간 백성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웃들에게 곡식을 대신 갚도록 합니다. 차라리 곡식을 빌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들은 백성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리도록 했거든요. 불쌍한 조선 백성. 조선 후기가 되면서 조선의 신분 체제도 흔들흔들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한양 최고 명문 가문의 족보. 아주 싼 가격에 사가세요. 여러분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족보를 사서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양반 수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양반인 그런 시대가 오고 맙니다. 양반이 되지 못한 백성의 부담들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백성의 분노. 진주 농민 봉기.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경상남도 진주. 진주의 탐관 오리들은요, 막 온갖 방법을 써서 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금이라고 백성을 속여서 막 걷어들인 돈만 자그마치 약 4만 5천 냥. 지금 돈으로 무려 36억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 진주 관하로 몰려간 수천 명의 백성들, 더 이상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의 분노에 놀란 진주 사또는요,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들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나쁜 양반들의 집을 찾아가 불도 지릅니다. 조정에서는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진주에 탐관 오리들을 유배 보내고 봉기의 주도자들을 잡아 처형을 합니다. 한 번 시작된 분노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충청도, 전라도를 넘어 함경도, 황해도, 제주도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그때 농사꾼 출신 철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면 어떻겠소? 삼정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관청을 세우자는 제안. 조정에서는요, 전국의 관리들과 지식인들에게 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만장이 넘는 개혁안이 조정에 도착했고요. 철종은 이 아이디어를 모아 세금 개혁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환곡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지방 관리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결국 삼정 이정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얼떨결에 왕이 되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했으나 해낸 것이 없는 철종. 철종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이어진 60여 년의 세도 정치, 그렇게 조선엔 점점 어둠의 기운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헌종실록, 철종실록